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혼문장,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등장하는 겹문장,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아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안긴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울 것도 많고 파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또 이게 정작 이걸 외웠다고 해서 문제에 딱 적용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정확히 파악하고 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펴시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긴 문장은요, 총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119페이지 보면 아는 문장의 종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안긴 문장은 명사절인 거예요. 우리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지난번에 공부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는 문장인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이 아는 문장에는 명사절이 안긴 거죠. 명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입니다. 자, 안긴 문장 중에서 이제 명사절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서술어 기능도 해요. 명사절은요. 명사처럼 기능을 하는 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명사절을 처음 배우지만 그 다음에 배울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이런 것들은 각각 그 문장 안에서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 또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 그 다음에 인용절은 또 부사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처럼 기능한다 그랬잖아. 명사는 체언이죠. 여러분 문장 안에서 체언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부사어로 기능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으면 서술어 역할도 했단 말이죠. 자, 그거랑 똑같이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절 우리가 좀 처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의 기본 형식은 어떠냐? 첫 번째, 일단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어미, 미음, 그 다음에 혹은 기가 붙은 경우 명사절로 파악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가 범인이 아니다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인이 아님 한 다음에 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자, 그러면 이 그가 범인이 아님이라고 하는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뭐뭐 하던 것 혹은 리을 것 등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것은 의존명사잖아요. 자, 것은 의존명사인데 기가 붙은 게 아니라 뒤에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붙이면서 명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가 늘 성실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성실했던 것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을이 붙었죠. 자, 을이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전체가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가 늘 성실했던까지 잘라서 이걸 관형절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가 성실했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형태 자체로 요거 자체로 명사절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자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3번 느냐, 으냐, 는가 혹은 뭐한가, 는지, 뭐뭐는지 등의 종결 어미 형태로 끝난 문장이 그대로 명사절이 되기도 해요. 그들이 정말 그 일을 했느냐가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일을 했느냐가 문제였다. 자, 했느냐까지가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붙어서 문제였다.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사절의 형식 같은 경우는요. 다른 절과는 구분이 되는 게 명사절의 형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가 붙었어. 그럼 명사절이구나 라는 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뭐뭐 했던 것까지를 명사절로 봐야 하는가? 던까지만 봐야 하는가? 아니면 느냐, 으냐, 는가 이런 걸 명사절로 과연 봐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럼 여러분 뭐를 판단하면 되냐면 주어, 목적어, 부사어는 이제 조금 나중에 부사절이 또 나오지만 자, 주어랑 목적어 혹은 보어로서 기능을 한다. 그럴 때는 이걸 명사절로 일단 의심을 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사절의 형식 지금 3개 배웠잖아요. 이 3개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명사절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문장 안에서 그런 명사절 찾는 연습 활동 2 보면서 연습 좀 해볼게요. 120쪽입니다. 자, 명사절의 밑줄을 그으시오 그랬어요. 지금은 집에 가기가 너무 싫다. 선생님이 그 앞에서 강의할 때 명사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는 문장에서 아는 문장 구분할 때 서술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맨 끝에 있는 서술어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라고 했어요. 맨 끝에 있는 서술어에게 윗줄 일단 긋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혹시 뭔가가 그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 품사 용언이죠. 형용사, 동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것 이런 게 있는지를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볼래요? 지금은 집에 가기가 너무 싫다. 일단 싫다 있고요. 뭐 있냐면 가기, 가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가기를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가다니까 집에 가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조사 붙기 전까지가 뭐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 가기가 너무 싫다. 그러니까 집에 가다, 그 다음에 지금은 싫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2번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명하다 일단 서술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언과 관련된 품사 뭐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명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 해냈다 있네요. 그쵸? 해냈다 있어요. 그럼 명수가 그 일을 해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명사절은 명수가 그 일을 해냈다까지가 명사절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아름다웠음을 안다. 역시 안다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 고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 찾아볼까요?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아름다웠음을 안다. 아름다웠다 있잖아. 아름다웠다. 자,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죠.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로 아름다웠음까지가 명사절. 두 영화배우가 서로 사귀었는지가 관심거리였다. 자, 두 영화배우가 관심거리였단데요. 뭐가 관심거리였냐면 두 영화배우가 서로 사귀었는지가 두 영화배우가 서로 사귀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명사절. 민지는 내가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민지는 생각했는데 자, 생각했어요. 서술어입니다. 민지는 생각했다. 뭘 생각했냐면 내가 그곳에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고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도착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도착했다 있네요. 자, 근데 도착했다는 내가 이미 그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한 번 더 나눌 때고 첫 번째 나눌 때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눠주죠. 그래서 명사절로 봅니다. 내가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것 나눠준 다음에 그 안에 다시 것을 꾸며주는 관형절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것까지 나눠줍니다. 선생님께서는 환희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아신다. 자, 재능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또 뒤에 뭐가 있냐면 것이 있네요. 역시 여기서 한번 잘라줍니다. 자, 환희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까지 잘라서 명사절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사절에서는 헷갈리는 게 일단은 이렇게 기가 붙은 건 찾아내기가 아주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결어미로 된 것들 찾아내는 게 좀 까다로웠을 거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뒤에 의존명사 것이 붙는 거 이걸 과연 명사절로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인데 자 일단 의존명사가 와서 뒤에 목적어 역할이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를 일단 명사절로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 그 안에서 한 번 더 아는 문장이 안긴 문장이 있으면 찾아내라. 그럴 경우에는 관형절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맞는 순서예요. 명사절에 비하면 관형절은 형태상으로 눈에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찾기도 쉬워요. 자, 볼까요? 관형절의 뜻이란 일단 문장에서 관형절로 쓰인, 관형어로 쓰이는 거. 관형어라는 건 우리가 문장 안에서 체언을 주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관형사형 어미를 만들어주는 어미, 는, 은, 그 다음에 던, 을이 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철수예요. 학교에 가는 철수. 철수는 철수인데 어떤 철수냐면 학교에 가는 철수. 자, 이것은 내가 친구에게 줄 선물이야.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친구에게 줄 선물.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은 이미 내가 읽은 책이다. 어때요? 이미 내가 읽은 책이다? 그쵸? 뭘 꾸며주냐면 책을 꾸며주잖아. 체언인 책을 꾸며주고 있죠. 형사에게 붙잡힌 범인을 보았다. 자, 형사에게 붙잡힌이라는 관형절이 꾸며주는 것은 범인.
식탁에 동생이 내일 먹을 김밥이 있다. 자, 동생이 내일 먹을에서 먹을이 꾸며주는 것은 김밥. 또 이 바다가 우리가 함께 왔던 장소이다. 우리가 함께 왔더니 꾸며주는 것은 장소라는 명사죠. 저곳이 바로 내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다. 내가 어릴 적에 살던 이라는 관형절이 꾸며주는 대상은 집. 자, 어때요? 관형절. 일단은 명사절보다 굉장히 일단 찾기가 쉽습니다. 이거 는, 던, 를 이런 거 붙은 게 명사절이고요. 관형절이고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그러면 체언을 꾸미고 있다면 관형절이 거의 100% 확실하니까 명사절보다는 좀 찾기가 쉽죠. 그리고 문장 성분 역할도 아주 명확합니다. 관형어 역할밖에 안 해요.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명사절에 비하면 간단했어. 괜찮겠어요? 다음 122쪽으로 넘어갈게요. 부사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부사절도 관형절만큼 찾아내기가 쉬워요.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절이거든요. 서술어를 꾸미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부사절의 형식은 일단 어미 이나 개가 붙어요. 그래서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자, 잘난 척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잘난 척을 하냐면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 문장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한다가 통으로 서술부거든요. 이 서술부를 지금 잘 아는 것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가 뭐 한다, 서술어 한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명사절이 하나 더 안겨 있죠. 아는 것이라는 명사절이 또 안겨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장이지만 일단은 처음 딱 한 번만 나눠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고 자,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자, 그곳은 장식되었는데 어떻게 장식됐냐면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대요. 자, 역시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걸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 보면서 부사절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23쪽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절에 밑줄을 그으시오. 서술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절이 뭐냐면 부사절이잖아요. 그리고 부사절에 밑줄 그으란 얘기죠. 1번 볼까? 나는 눈썹이 휘날리게 달렸다. 자, 눈썹이 휘날리게 죠. 그죠? 달리긴 달렸는데 어떻게 휘날렸냐면 눈썹이 휘날리게 달렸잖아. 그녀는 가진 것도 없이 쓰기만 한다. 자, 그녀는 가진 것도 없이 쓰기만 한다. 어때요? 가진 것도 없다. 그쵸? 역시 서술부를 쓰기만 한다라고 하는 서술부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 영식이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자, 영식이가 뛰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뛰었냐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대요. 그냥 뛴 게 아니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대요. 그곳은 실내 장식이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자, 꾸며져 있기는 꾸며져 있는데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실내 장식이 우아하게 꾸며져 있대요. 오늘 내 짝이 내가 입은 옷과 똑같이 입고 왔다. 내 짝이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왔냐면 내가 입은 옷과 똑같이 입고 왔어요. 내가 입은 옷과 똑같이 입고 왔다. 자, 그래서 서술어 혹은 서술부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서술절은 자칫 놓치기 쉬워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절이다 그러니까 일단 개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자칫 놓치기 쉬운데 주어가 일단 2개 연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서술절을 의심해 보세요. 자, 서술어 1개, 주어 2개. 그리고 이 문장 그냥 외워. 이게 대표적인 문장이거든요. 철수는 키가 크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요걸 그냥 아예 딱 외워서 문장에서 서술어는 하나밖에 없어. 주어는, 서술어는 계속 말이 꼬인다. 서술어는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주어가 2개야.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통째로 서술어로 쓰인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문 5개를 그냥 다 외우세요. 철수는 키가 크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민영이는 발이 작다, 토끼는 귀가 길다,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이런 것들이 서술절이라는 거. 서술절이 특이한 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형태를 외워놓고 있으면 다른 문장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서술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안긴 문장인 인용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인용절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또는 남의 말 등을 그대로 이용이 아니라 인용한 절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나 라고가 붙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직접 인용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야. 철수는 무슨 일이지? 철수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이 말이 고스란히 들어갔어? 그러면 라고를 붙여줍니다. 반면에 간접 인용이죠. 선생님께서는 인간이 누구나 인간이가 아니라 인간은이겠다. 그죠? 문장에 예문에 오류가 있네요. 자, 선생님께서는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다라고 했으면 요거는 이제 간접 인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를 붙입니다. 말씀하셨다. 자, 인용절은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용절에서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적어주고요. 큰 따옴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느냐? 라고가 붙어요. 자, 간접 인용의 경우는 따옴표 넣어주지 않고 문장 안에 다 녹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를 붙입니다. 자, 고나 라고가 나오면 이건 문장에서 인용절이다. 그리고 인용절은 부사어다. 부사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긴 문장의 종류 5가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 말이 좀 어렵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요거 정확히 정리해서 예문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진 문장 공부할게요. 이어진 문장은요. 2개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었는데 이어진 문장은요. 이렇게 정연하게 주어, 서술어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혼문장 2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겹문장의 한 종류예요. 자, 이어진 문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뒷페이지에 127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어진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예문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27페이지에 다음 문장 중 이어진 문장의 공표 아니면 아닌 문장의 X표를 하시오 그랬죠? 자, 이 4개의 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인데 요거 보면서 선생님이 이어진 문장에 대한 다른 설명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일단 이 가방이 좋으면 네가 가져. 자, 이 가방이가 주어죠. 가방이가 주어고요. 좋으면 서술어입니다. 그쵸? 주어, 서술어. 자, 네가 가져. 주어, 서술어. 어때요? 주어, 서술어 나란히 나왔으니까 이어진 문장 맞죠?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앞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이 딱 나와 있죠. 이게 좋다면 네가 가져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 앞뒤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가 가지면 이 가방이 좋아. 문장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렇게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이어진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적어두세요. 이어진 문장에 2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반드시 요 형식으로 요 형태로 고정되어야만 문장의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2번 볼게요.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수로는 살아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는이 주어예요. 갔으나 서술어입니다. 그의 예수로는 주어죠. 살아있다. 서술어. 자, 주어, 서술어 나란히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앞절과 뒷절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그의 예수로는 살아있으나 그는 갔다. 어때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의 예수로는 아직 살아있어. 그렇지만 그는 갔어. 그는 죽고 없어. 말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는 문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되는 이어진 문장을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어진 문장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2번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서 말이 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말이 안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꼭 메모해 놓고 이어진 문장을 공부할 때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대등하게 이어졌다 이 정도의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재에 빠져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3번 순이는 큰 소리로 내가 안 그랬어 라고 말했다. 우리 이거 아까 본 거네. 자, 큰 따옴표 있고 뒤에 라고 붙었어. 자, 그럼 요거 무슨 문장이었어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인용절을 아는 문장, 그 중에서도 직접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나는 아기에게 밥을 먹이기가 쉽지 않음을 느꼈다. 아, 이것도 느꼈어. 그런데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밥을 먹이기 막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뭐예요? 아는 문장이죠. 그 중에서도 뭐를 아는 문장이에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여러분 구분이 좀 됩니까?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은 거 공부했거든요. 문장 중에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만 얘기하자면 아는 문장의 종류 5가지.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5가지 공부했고요.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또 2가지 공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대로 공부한 거 다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28쪽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에서 4번 다음 겹문장에 안긴 문장의 종류를 찾아 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아기는 손이 작다 어떻습니까? 아기는 손이 작다. 주어 2개 나왔네. 주어 2개 나왔으면 서술절. 자, 그 사람이 범인임이 밝혀졌다. 그 사람이 범인임이 밝혀졌다. 임 나왔어. 임. 그쵸? 임 나왔으니까 명사절. 그는 하는 일도 없이 잔소리만 한다. 없이 뭐뭐하게 잔소리만 한다. 부사절. 미정이가 읽은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다. 자, 미정이가 읽은 소설. 미정이가 읽은 소설이니까 관형절. 구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서술절의 밑줄, 1번의 서술절의 밑줄 그어볼게. 그러면 아기는 손이 작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 사람이 범인임이 밝혀졌다는 뭐예요? 그 사람이 범인임까지가 명사절. 그는 하는 일도 없이 잔소리만 한다. 자, 그는 하는 일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는 일도 없이. 자, 그 다음 미정이가 읽은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다. 미정이가 읽은. 그쵸. 여기까지가 관형절 이렇게 밑줄까지 긋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5-8번, 5에서 8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5번.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질다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자, 주어, 서술어 순서대로 나란히 나왔으니까 아는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어느 쪽일까요? 앞뒤 순서 바꿔보면 돼요. 땅이 질어서 비가 왔다. OX. X잖아요. 그럼 이거 뭘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자, 6번.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는 문장은 혼문장이다. 7번. 나는 가희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어떤 절을 안고 있을까요? 명사절일까? 인용절일까? 나는 가희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명사절, 인용절.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결 어미 형태로 뒤에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네.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다 그랬냐면, 뒤에 이렇게, 어떻다 그랬어요? 요거. 그 의존명사를 붙여서 여기까지 나는 가희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까지죠. 그쵸? 나는 가희가, 선생님 왜 이러지? 마지막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아. 다시 가희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까지가 명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는데 뭘 아냐면 가희가 그림이 재능이 있다는 것까지가 명사절이었습니다. 8번. 다음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의 성문처럼 쓰이는 혼문장을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요런 거 헷갈리면 곤란하지.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공부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공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기본 개념을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욕심이 조금 나는 친구들은 문제집, 문법 관련된 고등학교 개념서에 이제 문제가 딸려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고등학교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동표현과 피동표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